안녕하세요, 여러분. 건강한 삶을 위한 건강 정보를 제공하는 건강상식 백과사전입니다. 오늘은 특히 중년층을 위한 중요한 주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바로 체중 관리와 대사증후군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체중 관리가 왜 중요한지, 또 대사증후군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중년층 체중 증가의 원인. 우리가 중년에 접어들면서 체중이 쉽게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1. 기초대사율의 감소. 먼저 기초대사율, 즉 우리 몸이 기본적으로 소비하는 에너지가 나이가 들면서 감소합니다. 일반적으로 30대 이후부터 매년 약 1에서 2%씩 감소합니다. 이로 인해 예전과 같은 양의 음식을 섭취하더라도 소모되지 않은 에너지가 지방으로 축적되기 쉬워집니다. 2. 호르몬 변화. 중년 여성의 경우 폐경으로 인해 에스트로겐 수치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체지방이 쉽게 늘어나고 특히 복부 비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감소하면서 근육량이 줄어들고 이로 인해 기초대사율이 더욱 낮아집니다. 이 또한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근육량 감소.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감소하는데 이로 인해 대사율도 함께 낮아집니다. 근육은 지방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기 때문에 근육량이 줄어들면 체중 관리가 어려워집니다. 4. 생활 습관의 변화. 중년에 이르러 활동량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주로 직장에서 퇴직하거나 시간이 부족해 운동을 소홀히 하게 되는 경우 때문입니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관절 문제나 만성질환으로 인해 운동을 피하는 경우도 많아집니다. 이런 생활 습관의 변화가 체중 증가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2. 대사증후군의 위험성. 대사증후군은 심장병, 당뇨병, 뇌졸중 등의 심각한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건강 문제입니다. 대사증후군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대사증후군이란. 대사증후군은 여러 가지 건강 문제들이 한꺼번에 나타나는 상태를 말합니다. 주요한 증상으로는 복부 비만,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중 세 가지 이상에 해당하면 대사증후군으로 진단됩니다. 복부 비만은 남성의 허리둘레가 90cm 이상, 여성의 허리둘레가 85cm 이상인 경우, 고혈압은 수축기 혈압이 130 이상 또는 이완기 혈압이 85 이상인 경우, 고혈당은 공복 혈당이 100 이상인 경우, 고지혈증은 중성지방 수치가 150 이상이거나 HDL 콜레스테롤이 남성 40, 여성 50 이하인 경우. 이 위험 요인. 대사증후군의 위험 요인에는 나이, 유전적 요인, 잘못된 식습관, 운동 부족, 흡연, 과도한 음주 등이 있습니다. 특히 복부 비만은 내장 지방이 쌓여 장기의 기능을 방해하고 대사 기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건강에 미치는 영향. 대사증후군을 방치하면 심혈관 질환, 제2형 당뇨병, 뇌졸중, 심지어 일부 암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심장병과 뇌졸중의 위험이 정상인에 비해 2배에서 3배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년층은 대사증후군의 예방과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3. 체중 관리 방법. 그렇다면 중년층이 체중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실천해야 할 방법들은 무엇일까요?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1. 식단 관리. 나이가 들면서 먹는 양과 질을 조절하는 것이 체중 관리의 핵심입니다. 다음과 같은 식단 관리 방법을 실천해 보세요. 단백질 섭취 늘리기. 단백질은 근육 유지와 대사율 증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매 끼니마다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예를 들어 살코기, 생선, 계란, 콩류, 두부 등을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체중 1kg당 1.2에 1.5g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중년 이후 근육 손실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제된 탄수화물 줄이기. 흰 빵, 설탕, 과자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고 잉여 에너지가 지방으로 전환되기 쉽습니다. 대신 통곡물, 채소,
과일 등을 선택해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흰 쌀밥 대신 현미나 퀴노아를 선택하고 과일은 전체 과일을 섭취해 섬유질과 함께 당을 흡수하는 속도를 조절하세요. 건강한 지방 섭취.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 올리브유, 아보카도 등을 섭취하세요. 이들은 염증을 줄이고 심혈관 건강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매주 23회 정도 연어,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을 식단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이 규칙적인 운동은 대사증후군 예방과 체중 관리에 필수적입니다. 중년층이라면 자신의 체력과 건강 상태에 맞춘 운동 계획을 세워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산소 운동.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등은 심박수를 올리고 체지방을 효과적으로 연소시킬 수 있습니다. 하루 30분 이상, 주 5회 정도 규칙적으로 실천해 보세요. 유산소 운동은 체중 감량뿐 아니라 심혈관 건강 개선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근력 운동. 근육량을 유지하고 기초 대사율을 높이기 위해 근력 운동이 필수입니다. 주 23회 정도 근력 운동을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덤벨, 저항밴드, 맨몸 운동의 스쿼트, 푸시업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근력 운동은 대사증후군의 위험 요소를 줄이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유연성 및 균형 운동. 나이가 들면서 유연성과 균형 감각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스트레칭, 요가, 필라테스 같은 운동은 근육을 이완시키고 부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매일 10분 정도 간단한 스트레칭을 통해 유연성과 균형감을 유지해 보세요. 3. 충분한 수면. 수면 부족은 체중 증가와 대사증후군의 위험 요인 중 하나입니다. 하루 7시간 이상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유지하고 취침 전에는 전자기기 사용을 줄여보세요. 숙면을 돕는 습관으로는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기, 어두운 환경에서 수면하기 등이 있습니다. 4.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는 코르티솔 호르몬을 증가시켜 체지방, 특히 복부지방 축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명상, 심호흡, 가벼운 산책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세요. 특히 심호흡은 언제 어디서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루에 몇 번씩 의식적으로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5. 정기적인 건강검진.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조기에 문제를 발견해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는 대사증후군을 관리하는 데 중요한 지표이므로 주기적으로 체크하세요. 일반적으로 1년에 한 번은 종합검진을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4. 실천 계획 세우기. 이제는 이 모든 내용을 바탕으로 실천 가능한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체중 관리와 대사증후군 예방을 위해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세요. 목표 설정. 현실적이고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1에서 2kg 감량을 목표로 세울 수 있습니다. 너무 높은 목표를 설정하면 금방 지치고 포기할 수 있으니 작은 목표부터 시작해 점차 확장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 기록. 식사 일기를 작성해 자신이 무엇을 먹고 있는지 기록하세요. 이는 자신이 과식하거나 특정 영양소를 과다 섭취하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식사 기록은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도록 동기부여를 제공합니다. 운동 스케줄 만들기. 주간 운동 스케줄을 작성해 꾸준히 실천하세요. 예를 들어 월수금은 근력 운동, 화목토는 유산소 운동, 일요일은 휴식을 취하는 식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초보자라면 처음에는 가벼운 운동부터 시작하고 점차 강도를 높여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지속 가능한 습관 만들기. 다이어트나 운동을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생활 습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10분 스트레칭을 습관화하거나 하루 한 끼는 채식 식단으로 구성하는 등의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세요. 오늘은 중년층의 체중 관리와 대사증후군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체중 관리는 단순히 외모를 위한 것이 아니라 건강한 삶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로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 보세요. 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